2025년 저는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20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발견한 것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왜 해외 커뮤니티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깨달라는 질문에 한국을 언급하는지 그 이유를 말이죠. 저는 미국 도시안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미국 주요 도시들의 범죄율과 안전지수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3년 전 한국 정부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서울에 파견을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주 숙소에서 나온 저는 바로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도 전혀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 사람들은 소매치기가 무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주문하러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15분 정도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런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력범죄율을 조사해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총기 관련 범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실험은 CCTV 분포도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했는데 놀랐습니다.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사각지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주택가 골목까지 빈틈없이 커버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발견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CCTV가 감시가 아니라 보호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다닐 때 안심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편의점에 갔는데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왜 무서워요? 여기는 안전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안전이 당연한 일상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30분 만에 진료가 끝났어요. 비용은 $5도 안 됐죠. 미국에서는 며칠 기다리고 수백 달러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담당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빨리 치료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특히 언어 장벽이 컸죠.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끝까지 도우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아저씨가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외국인이 힘들어 보이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받기 힘든데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자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것도 전혀 무섭지 않았죠.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긴장감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했더니 모두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안전해? 과장 아니야? 그래서 직접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국 생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밤 12시 홍대 거리 걷기,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자는 사람들, 카페에서 가방 두고 자리 비우기 같은 장면들을 담았죠. 영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미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CG 아니야? 한국은 유토피아인가?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지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비교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뉴욕의 범죄율,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만족도, 야간 안전도를 수치로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서울이 뉴욕을 앞섰어요. 특히 여성 야간 보행 안전도는 5배 차이가 났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1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과 편의성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팁 문화였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높은데도 추가 비용이 없었어요. 음식점에서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라고 말려주는 경험도 했죠. 매출보다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2년을 더 연장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는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안심하고 반복할 수 있는 일상이 보장되니까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깨달라는 질문에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현실이 충분히 좋거든요. 한국은 화려한 신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이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합의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산물이죠. 제 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매일은 정말 이렇습니다.